뉴저지주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며 재확산 조짐이 보여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만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실태 조사에서 270여 대학에서 6,6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 경찰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던 소년을 강경 진압하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의 무력 사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21 희망재단, 민권센터가 뉴저지 서로 미비자들을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지원에 나섭니다. 뉴욕주가 사후적 거리 유지 단속을 위한 잠복 근자들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소 마스크를 쓰지 않던 고원하 하원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왔던 뉴저지주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며 재확산 조짐이 보여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가장 최근에 뉴저지주 5일 평균 일일 확진자는 511명으로 295명 수준에 머물렀던 지난 5일 평균의 2배에 가깝다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추적 요원들의 감염 경로 추적 결과 상당수가 젊은 층들의 하우스파티 등에서 전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10에서 20대 젊은 층의 대규모 모임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어제 뉴욕주의 신규 확진자는 489명, 사망자는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어제 총 확진자는 715명, 이 중 뉴욕시 확진자는 302명으로 확인되면서 감염률 1.1%의 안정적인 상황을 보였으며 사망자는 5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1,600명에 육박하면서 일일 사망자 수가 2개월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가을학기 개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가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만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의회 내에서의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하원 교육위원장인 팸 림피드 의원과 밀라제시 주 하원 의원은 어제 올 가을 학기에도 100% 온라인을 통한 원격 수업으로만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의 모든 초중고 공립학교는 학교 문을 열지 않고 원격 수업으로만 가을 학기를 시작하며 10월 31일부터 등교 수업 가능 여부는 매달 주지사가 주교육국과 보건국의 자문을 받아 평가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11월 이후에나 등교 수업이 가능한 것으로 필 머피 주지사의 가을 학기 운영 지침과는 크게 대치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며 직접 대면 수업은 중요하며 원격 학습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받아들이는 대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제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불과 몇 주 후면 가을 학기가 시작되지만 아직 안전 여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등교 수업 강행은 무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전국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문에 대답한 270여 대학에서 6,6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코로나19 감염 실태 조사 결과 텍사스 오스틴대 449명, 플로리다대 438명, 조지아대 309명 등 270여 개 대학에서만 6,600여 명의 감염자가, 14개 대학에서 수십여 명의 사망자가 각각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대학 중 1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온 대학은 11개 대학입니다. 대학별 감염자는 워싱턴대 249명, 중부 플로리다대 217명, 텍사스대 메디컬 센터 207명, 사우스 플로리다대 182명, 펜실베니아대 167명,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123명, 커네리컷 공대 112명,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대 101명 등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대의 경우 올여름 로스쿨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학 주변 주민 136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해리스토 주립대학교에서는 8명의 행정직원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각 대학의 축구부 등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130개 대학의 운동부를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8개 대학의 선수, 코치 등 630여 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전체 조사 대상 1000개 대학 중 많은 대학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대학은 코로나 감염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주정부 등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는 조사 결과보다 몇 배나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대학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는 캠퍼스에 널리 퍼지고 있으며 9월에 개학할 경우 감염자가 급증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주 경찰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던 15살 소년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강경 진압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경찰의 무력 사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데일리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경찰 2명이 뉴저지주 리지우드시에서 자전거를 타며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던 15살 라틴계 소년의 목덜미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 현장 목격자가 찍어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경찰 한 명이 자전거 손잡이 한쪽을 잡고 소년과 승강이를 벌이자 또 다른 경찰이 뒤에서 소년의 어깨를 붙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소년은 놓아달라고 소리쳤지만 경찰 2명은 그를 엎드리게 한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지우드 흑인해방운동단체 측은 용납할 수 없는 과잉 진압이라며 역겨운 무력 사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자 리지우드시의 제클린 루스케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소년을 포함한 시위대가 통행이 제한된 구역으로 접근하려 했다며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시위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년은 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4차례 소환장을 발부받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20일 희망재단, 민권센터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저지 서류 미비자들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지원에 나섭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다음 달 7일까지 뉴저지 거주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했거나 임대료 체납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미비자 가정이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가정당 $500로 신청자가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일괄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된 신청자 심사 과정을 통해 수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코로나의 전쟁통 속에 저희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서류 미비자들은 아무 지원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위주로 현금 지원을 시작을 했어요. 20일 희망재단과 민권센터에서 특히 그 남아있는 약간 잔여금으로 이번에 추가 지원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네, 신청 방법은요. 성함과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신청 사유를 간략하게 적어서 이메일이나 저희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인회 측은 이미 뉴욕, 뉴저지 일원 각 단체에서 배부한 지원금을 받은 한인들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중복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지급 형태는 12개월 동안 유효한 데빗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수혜자에 한해 8월 중순에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주류국이 사회적 거리 유지 단속을 위한 잠복 근무 자원자를 모집하고 있고 이미 40여 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주류국이 지난주부터 식당과 주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단속하기 위해 비밀요원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비밀요원 신청은 현장 조사에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류국은 현재 40명이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 지침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즉시 주류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정부의 사회적 거리 유지 지침 위반 단속 조치에 식당, 바 등 요식업체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주류국과 주경찰 태스크포스는 지난 27일까지 약 2,000건의 단속을 실시해 총 15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업소 12곳의 라이선스를 정지시켰는데 모두 아스토리아, 잭슨하이츠, 코로나, 오존파크 등 퀸즈 지역에서 운영 중인 업소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류 판매 라이선스가 정지된 업소는 총 45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업주들은 쿠오모 주지사의 식당, 바의 주류 판매 관련 행정명령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물론 모호한 지침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진정 사회적 거리를 유지시키려면 식당과 바 등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식사도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손님이 테이블에 앉아서 먹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평소 마스크를 잘 쓰지 않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낸시 플로시 하원 의장은 하원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루이스 고마트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텍사스 행에 동의하기 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확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마트 의원은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의회를 돌아다녔다고 최근 CNN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마트 의원은 전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고마트 의원은 청문회 전 바 장관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가까이 서서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법무부는 바 장관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리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트위터에 필요한 예방 조치를 거부하면 모두 위험에 빠진다며 나는 모든 의원에게 마스크 쓰라고 해왔고 이번 일이 모든 동료에게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민주당 스탠리 호이어 하원 원내 총무는 고마트 의원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고마트 의원은 당장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이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금리를 결정한 이후 세 번째입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현 0.00에서 0.2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이 도전의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범위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급격한 하락 후 경제 활동과 고용이 최근 몇 달간 다소 회복됐지만 연초 수준보다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경제가 최근 사태를 헤쳐나가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목표 범위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동안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의 보유를 최소한 현재 속도로 늘리겠다고 밝혀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경제 경로는 바이러스의 진로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는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심하게 짓누르고 중기적으로는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동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궁극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격적 조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P는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의 다음 조치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주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탑 기사를 보겠습니다. Lawmakers give tech emperors jabs from two sides. 5 hours of testimony, parrying questions from House, four chiefs strike humble chord. 국회의원들이 양쪽에서 황제들을 공격했다. 5시간의 증언, 하원위원회의 질문, 대표 4명의 비슷한 증언. 이틀 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하원위원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민주당 원들은 바 법무장관을 공격했고 반면 공화당 원들은 그를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페이스북, 애마존, 구글, 애플 CEO들이 증언했을 때 두 당은 함께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It was the first congressional hearing for some time where Democrats and Republicans acted as if they had a common foe. Though for different reasons, Democratic lawmakers criticized the tech companies for buying startups to stifle them and for unfairly using their data hoards to clone and kill off competitors, while Republicans questioned whether the platforms had muzzled conservative viewpoints and were unpatriotic. 의회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이유로 공동의 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한동안 처음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회사들이 신생 업체들을 억누르기 위해 그들을 매수한다며 경쟁자들을 복제하고 죽이기 위해 데이터 저장소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은 그 플랫폼들이 보수적인 관점을 손상시켰으며 그들의 애국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s gatekeepers to the digital economy, these platforms enjoy the power to pick winners and losers, shake down small businesses, and enrich themselves while choking off competitors, said Representative David Cicilline, Democrat of Rhode Island and chairman of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s Antitrust Subcommittee. Our founders would not bow before a king, nor should we bow before the emperors of the online economy. 로드아일랜드 민주당 의원 겸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원장인 데이비드 시실리언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게이트키퍼로서 이들 플랫폼은 경쟁자들을 질식시키면서 승자와 패자를 고르고 중소기업을 흔들고 자생력을 풍부하게 하는 힘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는 영국 왕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고 우리도 온라인 경제의 황제들 앞에서 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각 기업들의 질문과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tone of the hearing was set with Mr. Cicillian's very first question directed at Mr. Pichai. Why does Google steal content from honest businesses? Mr. Cicillian asked. But Mr. Pichai replied, Mr. Chairman, with respect, I disagree with that characterization. 이 청문회 분위기는 구글은 왜 정직한 사업자의 콘텐츠를 훔치는가라는 피차이 씨를 향한 시실리언 씨의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피차이 씨는 존경스럽게도 나는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스북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에 질문했습니다. Mr. Zuckerberg was asked about Facebook emails where executives discussed the company's 2012 acquisition of Instagram as a possible strategy to take out a nascent competitor. Mr. Zuckerberg said that, in fact, Instagram's success had never been guaranteed and was a result of Facebook's investment in the product. Zuckerberg, 2012년 인스타그램을 인수해 경쟁자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 이메일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커버그 씨는 사실 인스타그램의 성공이 보장된 적이 없으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에 투자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제프 베조스 애마존 대표가 증언했습니다. When lawmakers asked Mr. Bezos if Amazon had bullied small merchants, he said that it was not how we operate the business, before being confronted by an audio recording of a bookseller begging him directly for relief. 의원들이 베조 씨에게 아마존이 영세 상인들을 괴롭혔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고 그 후 한 서점업자가 그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오디오 녹음 파일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대표인 톰 쿠키 증언했습니다. In response to questions about whether Apple favored some app developers over others, Mr. Cook said there were open and transparent rules that applied evenly to everyone. 애플이 일부 앱 개발자를 다른 개발자보다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쿡 씨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규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David Hanmir Hansen, the co-founder of Basecamp, a project management company that has battled with both Google and Apple over their market power, said the hearing would be irrelevant if the government did not act to rein in the tech giants. 구글, 애플과 시장 지배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회사 베이스캠프의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한마르 헨슨은 정부가 거대 기술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문회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욕시 식당들의 5개 영업을 영구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온라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픈 레스토랑 영업은 올 12월까지 한 차례 연장될 수는 있지만 2021년도부터의 영업과 관련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상업용 렌트에 부과되는 4%의 가산세를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면제하고 서류 미비자 신분 종업원들에게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롱아일랜드 시티, 아스토리아, 잭슨하이츠, 포레스트힐, 미들 빌리지 등에서 올해만 벌써 500건 이상의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전역으로는 3,231대의 차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차량 절도 사건이 자동차 열쇠를 차량 안에 두거나 차량에 시동이 걸린 채 잠시 볼일을 보러 가는 사이에 발생했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은 8월 3일부터 주차 미터기 교체 작업을 시작하며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미터기 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새롭게 설치될 주차 미터기는 포틀리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 미터기와 같은 것으로 주차 요금 납부 시 차량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다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를 89%에서 98% 정확도로 구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혈액 검사법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손상하는 것으로 알려진 타우 단백질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는 통상 기억력 검사와 사고력 검사로 진단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젊은이들의 대규모 파티 등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왔던 뉴저지 지역에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